콜 등 브랜드 택시가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의 문제점 고발합니다. 대한항공이 또다시 서울 울산 노선을 간편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공항의 존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무 공급 갈등으로 촉발된 울산항 민자보드 파행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해온 국내 최대 경마 중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매달 4억 원이 넘는 중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동구와 남구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선을 60일 앞두고 있지만 울산에서는 대선 분위기가 실종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속사정 취재했습니다. 오늘 폐막한 전국체전에서 울산 선수단은 역대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순위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호밀파종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조사료 자급자족과 함께 색다른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대선이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울산에서는 대선 열기를 아직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선대위 출범 이후 뚜렷한 활동이 없고 다른 정당들은 선대위도 제대로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대선 바람을 처음 일으킨 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발대식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선대위가 출범한 뒤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여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울산 선대위 구성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대위 발대식이나 문재인 후보의 울산 방문 일정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울산에 공식 선거 조직이 없고 현재로서는 울산 방문 계획도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 통합진보당도 오는 30일 선대위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분당 사태 이후 내부 정비조차 힘든 상황이며 진보정의당의 경우 당분간 울산시당 창당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선이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울산에서는 좀처럼 대선 열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정수장학회 논란이나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어 대선 후보 간 정책 경쟁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수월치 않을 전망입니다. 인물난에다가 또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해서 아마도 울산의 경우는 다른 데보다도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 울산의 대선 열기는 대선 후보들의 울산 방문이 예상되는 다음 달 이후에나 서서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대한항공이 또다시 울산공항의 항공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속철 개통 2년 만에 항공편이 절반으로 줄게 된 것이어서 울산공항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3시 서울행 항공기가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이 항공편은 오는 28일부터 볼 수 없게 됩니다. 대한항공이 탑승률이 낮다는 이유로 울산공항 항공편 2편을 또다시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27일까지 3시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28일부터 3시편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속철 개통 전 최대 26편이었던 울산공항의 비행기 운항은 이제 평일에 14편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속철 개통의 직격탄을 맞고 불과 2년 만에 반토막이 된 겁니다. 울산시와 지역 상공계는 항공기의 잇단 간편이 울산공항의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만큼 항공사가 수익성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울산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 경제 원리에만 입각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강력 교통 수단으로서 공공적 기능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구공항의 경우 고속철 개통 1년 만에 서울행 항공편이 없어지면서 대구시가 외자 유치에 큰 지장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항공사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기존 항공편도 줄어들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태화강콜과 고래콜, 이른바 브랜드 택시들인데요. 하지만 전화 연결도 제때 되지 않는 등 이름에 걸맞지 않게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문성진 씨는 매일 아침 콜택시를 부르지만 정작 이용한 건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7번을 전화를 건다고 하면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한두 번밖에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오히려 아침에 바쁜데 짜증이 더 나기도 하고. 지난 2009년 울산시의 지원으로 개인 택시는 태화강콜, 회사 택시는 고래콜이라는 브랜드 택시가 탄생한 지 3년 만의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화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 태화강과 고래콜 모두 8명의 통신원이 하루 3교대를 하며 콜을 받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면 10초에 2통꼴로 걸려오는 전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브랜드 택시 시행 3년이 지나면서 단말기가 노후돼 회선 분량이 잦아진 것도 문제. 특히 최근엔 일부 택시 기사들이 콜을 받아도 손님을 태우지 않는 이른바 콜 반송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30분씩 빈 시간을 갑니다. 콜 한 걸도 받아 가보니까 22분짜리라. 짜증 나가지고 사실 그다음부터 더 지어야겠구나. 이렇다 보니 태화강 콜 한 대당 일일 평균 콜 수는 2010년 9.03건, 지난해 8.04건으로 줄더니 올해는 7.49건까지 줄었습니다. 고래콜도 지난 3년간 하락세입니다. 울산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당 100만 원의 혈세를 지원해 브랜드 택시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만 안겨주는 겁니다. 시민 불편이 특정 시간대에 일부 있었습니다. 고래콜에 대해서 장비 교체를 통해 정상화시킨 바와 같이 태화강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브랜드 택시가 불러도 오지 않는 먹통이 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노무 공급권 갈등으로 촉발된 울산항 민자부두 파행 운영 사태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체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20m 높이의 컨테이너선 선수블럭 선정이 한창인 울산항 9번 부두입니다. 인근 조선 기자재 업체가 육상 수송이 힘든 대형 블럭을 해상으로 옮기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부두를 만들어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온 작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항운노조가 부두 운영사 측에 목재 부두에서의 철저물 취급은 법 위반이라며 작업을 계속할 경우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항운노조가 그런 각근대 탄로에 대한 문제와 문호동 무임금에 대한 문제를 우리 부두를 통해서 못 나가게 함으로써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두를 준공한 뒤 취급 화물을 확대해 주겠다고 약속한 항만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견해입니다. 또 앞서 항만청은 구부두가 목재 전용이라며 비료 하역을 거부했지만 인근 좌파 취급항인 온산항 일부대에는 액체 화물을 허용했다가 또다시 6부대에 대해서는 액체 화물 취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화물 취급하든지 노사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측이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일단은 좀 해줘야 돼요, 어떤 형태든지. 이중적인 항만행직에 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노무 공급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계속되어온 노무권 갈등과 항만 파행 운영으로 지역 항만업계의 피해는 물론 해외 신인도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실제 경마 진행 상황을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에 중계해온 불법 경마 중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경마 중개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마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실제 경조 장면입니다. 같은 시각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도 같은 말과 기수들이 출전하는 경주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픽은 다소 엉성하지만 해설도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는 영락없는 경마 경기입니다. 보시면 순위와 배당 등 실제 경주 정보와 똑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마사회와 같은 중계가 가능했던 걸까요? 전국 경과장과 경륜장에 사람을 두고 경주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총괄책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 정보가 중국과 서울 등의 서버를 거쳐 450개 사설경마 사이트에 제공된 겁니다. 그 대가로 중개조직은 사이트 한 곳에서 매달 100만 원씩 최소 4억 5천만 원의 중개료를 받아 챙겼고 사설도박 사이트는 수억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베팅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 같은 중개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불법 경마 사이트 매출이 마사의 매출보다 몇 배나 많은 수십조에 이를 걸로 추정됩니다. 경마 사이트를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이 중개 조직과 연관이 되면은 한 달에 일정한 돈만 지불하면 손쉽게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겁니다. 경찰은 중개조직 총책 47살 문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한 한편 이 같은 조직이 2-3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주군이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육질 좋은 한우 생산을 위해 목초료된 사료, 즉 조사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00% 자급자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황량한 겨울철 볼거리로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들판에 청보리 씨앗이 뿌려집니다.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등 초하류가 있던 경관단지를 조사료 재배지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21헥타르에 파종된 청보리와 호밀은 일반 볏짚에 비해 영양이 풍부해 조사료로 안성맞춤입니다. 내년 5월이 되면 이곳에서는 430톤의 조사료가 생산됩니다. 이는 한우 2,000마리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울주군에서 생산된 조사료는 57,000톤. 내년까지 조사료 재배지를 3,000헥타르로 늘려 100% 자급자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축산 농가들이 이 사료값 인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내년에 이 청보리 조사료를 100% 공급시켜서 이 축산 농가의 실험을 들어줄 계획입니다. 특히 조사료 재배 단지는 기존 화훼 단지와 함께 봉계 한우 불고기 특구의 색다른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예, 우리 봉계는 불고기만 접수로 오셨는데 보시다시피 경관단지도 조성하고 가을에 꽃이 많이 피니까 꽃구경도 많이 오셔서 봉계 불고기 단지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유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은 FTA도 극복하고 지역 상권도 살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시와 시의회가 내년에 35억 원을 들여 의사당 건물 증축과 회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에 20억 원을 들여 의사당 건물 옥상에 한 개층을 증축해서 5개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도 3억 8천만 원을 들여 1층 민원실에 의정 홍보관을 설치하고 2억 3천만 원을 들여 본회의장 멀티비전과 화상 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94억 원을 들여 시청 구관을 리모델링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증축을 추진하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주군의회 이순걸 의장 등은 오늘 울산시교육청을 방문해 영어마을 부지에 국제고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읍단위 7개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홍명고 이전 등 4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가 문수산 개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문수산 개발 비리는 울산시가 아파트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 특혜 의혹이 있었고 사후 관리를 잘 못해 기부 체납 부지를 잃어버린 사건이라며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지난 6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폐막한 대구 전국체전에서 울산 선수단이 금메달 2개를 추가하며 광주에 이어 종합 14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울산 선수단은 오늘 여고부 축구와 남고부 복싱에서 금메달을 하나씩 추가해 금메달 50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종목별로는 태권도와 역도의 선전이 두드러진 가운데 한국 신기록 2개와 야구 동메달 등 의미 있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울산 지역 8개 기업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모두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있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은 올해 리튬이온 2차 전지 공장을 증설한 데 이어 내년까지 7,600억 원을 투자해 폴리실리콘 공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하나케미칼은 지난달 1,000억 원을 들여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장을 증설했고 SK종합화학은 9,60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파라자일렌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방조달청이 부산 울산지방조달청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산지방조달청은 부산청 업무의 30% 정도가 울산 관련 업무여서 지난해 7월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조직 확대라는 시각 때문에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3월 주간 연속 2교 대제 시행에 대비해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울산시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현대차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종합적인 판단을 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업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동구청 안모국장과 남구청 손모과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동구청 안모국장은 지난 8월 물놀이 시설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남구청 손모과장은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리모델링 아파트를 3천만 원 싸게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울산과 대구 등지를 돌며 차량과 금품을 훔친 18살 김모근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소년원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달부터 고급 차량 타이어나 심야 시간 시동이 걸린 차량을 훔치는 등 45차례에 걸쳐 차량 6대와 타이어 24개, 귀금속 등 모두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북구 농소 차고지 앞 도로 전봇대에서 전기 설비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던 38살 김모 씨가 전기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전은 농소 차고지와 연결된 전기 설비를 점검하다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2012년 울산 채용박람회가 지역 우수 중소기업 200곳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동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고졸 채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졸과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를 위한 전용 부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식회사 덕양 이덕우 회장은 오늘 울산대학교 이철 총장에게 학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회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오늘 12월 5일까지 태화강과 울산 연안 일대에서 연어 회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태화강에 방류한 어린 연어는 모두 208만 마리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귀한 연어는 모두 1,908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선을 했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도 바람이 제법 차다면서요. 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지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 그쳐 오늘보다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내륙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서리 소식이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6도, 춘천은 1도까지 내려가면서 꽤 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 사이 산간 지역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내려가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영남지방도 내일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일교차가 11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온 뒤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